자, 일단 도형 공식들 정리인데요. 이건 중학교 때서부터 나왔던 것들을 쭉 정리를 쭉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원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되게 잘 틀리는 문제들. 일단 첫 번째 원에는 원 나오면 무조건 반지를 넣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아시는 분들은요. 내가 모르고 있는 거나 편하게 못 쓰는 게 있는지, 그래서 도형 나오면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습관적으로 얘를 쓰고 있는가. 그러니까 원 나오면 일단 무조건 반지름부터 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쓰셔야 되는 것이 각도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원주각 중심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원주각 중심각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심각이 이렇게 있으면 원주각은 이렇게 생겨 먹을 거고, 요 호에 대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이 각은 다 동일한 각지여야 되고요. 이 각의 절반이겠죠. 여기가 만약에 2세타면 여기는 세타고 여기는 세타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것의 역을 생각해보고, 원주각 중심각이 있으면요 이것의 역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역이 어떤 거냐면 도형 문제가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각과 이 각의 값이 같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주각 중심각의 역인데 이렇게 되면 요점 요점을 넣고 원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이게 원주각 중심각의 역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주각 중심각이 이렇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거꾸로 문제를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고 했을 때 원을 그릴 줄 모르는 거예요. 요 역에. 그래서 그러면 원을 그리고 풀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일단 여기가 요렇게 두 각이 같으면 원주각이 여기니까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삼각형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당연히 여기서 원주각 중심각이기 때문에 얘가 지름이 되도록 원을 그리셔야 되죠. 그러니까 도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다 원을 그려야 되는 경우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랑을 더해서 180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랑 더해서 180도가 나오면 이것도 원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원이 딱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된다면 당연하게 얘랑 더해서도 180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아까 머릿속으로 파란색으로 그렸다라고 하는 건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파란색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게까지 나올까는 싶긴 한데 여기까지 되셨죠. 원주각의 역, 원주각 중심각의 역에 대한 거 여기까지 나올까 싶긴 하지만요 원과 비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길이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실 때는 아마 닮은 비로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원이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직선 두 개가 만나는 방법은 안에서 만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밖에서 만나는 방법 하나, 하나는 만나고 하나는 접하는 경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패턴으로 갈라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라고 하는 공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니까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것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2가 6이고 여기가 3이면 여기 당연히 뭐로 떨어집니다? 4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원에 있다면.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것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요거의 제곱이다니까 요거 두 번을 들어가요. 이렇게 만난 요소 원까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 하나를 외워두세요. 이렇게. 어디서 변화 올지 모르니까요. 그럼 이것도 거꾸로 무슨 얘기가 다르면 이것도 역을 생각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각선을 딱 뒀어요. 근데 얘가 2가 6이고 여기가 3이고 4다라고 하면 이거 원 그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에 있을 때만 자 얘랑 얘랑 곱해서 12고 얘랑 얘랑 곱해서 12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원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과 비례에 또 이것도 역이 성립이 됩니다. 당연히 여기다가도 원 그렸다 그러면 이런 수치를 뭐 사각형으로 이렇게 두고 수치 줬다라고 하면 여기를 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여기도 원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원과 비례의 역. 자, 그러면 일단 요 공식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저놈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공식 모르셨으면 이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얘는 언제 변화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안 쓰더라도 갑자기 느닷없이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닮은 비로 풀면 되잖아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주 원에 관련된 거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얘가 하나는 이렇게 생겨먹고 하나는 이렇게 외접하는 경우 아까 한번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하나는 원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의 원이 바깥에서 외접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또 두 원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원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원 두 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얘가 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그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가 접했다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것처럼 동일하게 푸시면 돼요. 자, 요것에서의 접선하고 요것에서의 접선은 일치하겠죠. 그렇잖아요. 두 개가 접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럼 얘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작은 원의 접선이 얘고요. 큰 원의 접선이 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두 접선이 같은 겁니다. 얘가. 되셨죠? 자, 그러면 작은 원에서 접선이면 여기가 수직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당연히 수직이 될 거 아니에요. 작은 원에서. 큰 원에서 따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하게 여기가 뭐가 나오겠냐면 수직이 나오겠죠. 그럼 얘도 수직인 선에서 있는 거고 얘도 수직인 선에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일직선으로 연결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정리 안 해두시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냐면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 안에다 원 때려놨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직선 하나 뜩 해놓고 여기다가 원 하나 이렇게 뜩하니 때려놨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뭐 이제 여기다가 또 이제 여기다 놓고 여기다 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놔요. 큰 원을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졌던 여기다 원을 이렇게 그려놨든지 간에 자, 여기가 두 개가 접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심까지 연결하고요. 여기서 중심까지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선은 다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은근히 요거를 갖다가 몸에 배에서 못 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는 R이니까 여기도 R이니까 여기도 R이니까 근데 이것이 뭐가 됩니다? 5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5-R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요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요것도 어떻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수직 연결하고 여기 큰 원에서 수직 연결하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은근히 요거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고 당연히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의 접선은 얘고 이것의 접선은 얘가 될 테니까 여기서 수직 가면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같은 점에서 수직을 갔으니까 그럼 이 똑같은 점에서 여기 수직 갔으니까 얘는 당연히 연결이 돼서 일직선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이제 만나는 점은 없으니까 접선의 문제는 아니죠. 근데 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냐면 공통 외접선, 공통 내접선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되는 애를 갖다가 공통 외접선이라든지 뭐 의미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직이었을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직이겠죠. 이렇게. 자, 그럼 무슨 성질이 떨어지냐면 얘랑 얘랑은 당연히 뭐가 됩니다?
평행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연결했다라고 하면 요 사각형은 무슨 사각형이 되냐면요. 사다리꼴이 돼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정의는 뭐냐? 한쪽이 평행한 사다리꼴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문제가 두 개가 평행선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사다리꼴이 됐어요. 이렇게 사다리꼴이 됐다고 합시다. 뭐 얘가 직각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얘랑 얘랑이 사다리꼴이에요. 평행하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정리를 들어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5였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될 수가 있죠. 평행선을 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3이었을 거고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평행선이 될 테니까. 그럼 요 삼각형의 성질이 떨어져 나옵니다. 요거 좀 이따 평행선으로 한번 더 할게요. 요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랑 얘랑이 평행하잖아요. 그렇죠? 평행하니까 여기다가 선을 얘랑 평행한 선 하나를 이렇게 긋게 되면 여기가 수직이 되고 수직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가지고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이고 여기가 3이었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두 점의 중심 사이의 거리면 요 길이도 나오고 요 길이도 나오는 것이 요게 공통 외접선의 성질을 문제를 풀 때 얘기해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공통 내접선의 성질은 어떻게 되냐면 원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안쪽으로 접해졌을 때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는 못 쓸 거고요. 수직일 거고요. 여기서도 여기까지 반지는 딱 긋게 되면 여기도 수직이 나오겠죠. 근데 얘랑 그럼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평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었죠.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잡고 나오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닮은 건 당연하게 알겠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풀어주시냐면 요 길이를 요만큼을 연장을 시켜버리죠. 이렇게 같은 길을 연장하면 이렇게 해서 직각이 돼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가 1이었다 그러고 여기가 3이었다라고 하면 그럼 이 길이는 4가 될 거고요. 중심 사이의 거리가 예를 들어서 5다 있다고 하면 이 길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문제들이 간혹가독 써먹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랑이 평행하니까 결국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문제를 넘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근데 얘는 하나가 직각이 되는 사다리꼴이 되니까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직각이 되고 얘랑이 평행하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다리꼴로 놓고 보면 이 얘기거든요. 이걸 수직되어 버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내접선, 외접선의 성질을 이렇게 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이제 원에 대해서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뭘 모르는지 좀 잘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 잘 모르는구나. 그러면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이거예요. 저는 얘를 밥 먹듯이 써요. 저는 머릿속에 얘들이 완전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갖다 놓고 그냥 처음부터 그냥 줄줄줄줄 읊어도 돼요. 읊어도 되게 그러니까 나는 머릿속에 그만큼 도형에 대한 것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거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 문제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풀지라고 생각하면 도형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형을 쉽게 푸시려면 요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자, 삼각형에서는 일단 그 오심을 다 아셔야 되는데요. 오심이 뭐예요?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요. 방심, 수심 이렇게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자, 일단 내심의 성질 되게 많이 쓰니까요. 자, 내심의 성질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이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하는 거죠.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갖다 동의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직 잡고 여기다 수직 잡았을 테니까 이렇게 연결해놓으면 요거 이등변 되니까 요 각과 요 각이 이등변 되는 거 맞죠? 요게 내심의 성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어떻게 씌워지냐면 내심이라고 문제가 나오질 않아요. 내심이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고 문제를 딱 하면 이렇게 주고요. 어떤 직선을 뜨 하나 줘놓고요. 여기다 원 그려놓는다고요. 이렇게 원 그려놓는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문제가 아니면 여기다 원 그려놓던가 이렇게 원 그려놓던가 이 문제가 뭐냐면 여기다 선 하나 그으면 삼각형의 내심입니다. 얘가.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연결했으면 이 선과 이 선을 뜯 잡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이게 삼각형의 내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의 성질이 여기선 정리를 이렇게 하지만요. 여러분들한테 문제는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어 나옵니다. 근데 되게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접혔다 그러면 중심을 잡아요. 반지름 잡아요. 이게 반지름 잡아요.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을 안 써요. 이러니까 틀려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를 안 써요. 얘가. 당연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길이를 안 쓴다.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게 내심의 성질도 아주 되게 대표적인 애가요. 여기가 직각일 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렇게 해서 요거는 되게 잘해요. 요거는 되게 잘해요. 왜? 여기가 같고 여기가 같으니까 정사각형이니까 라고 얘는 잘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삐딱하게 갖다 놓으면 갑자기 이제 헤매기 시작을 해요. 이거만 갖다 놓으면 헤맨단 말이에요. 이렇게 갖다 놓으면. 근데 이게 여기다 아무데나 보면 결국 이거는 내심이 돼. 이삼각형의 내심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요거 안 씁니다. 은근히 요거 안 써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같다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점의 좌표, 이게 이 점의 x좌표잖아요. 이렇게 넘으면 이 점의 x좌표가 나온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의 중심인데 여기 수직이잖아요. 근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 요만큼의 길이가 요 점의 x좌표가 될 거 아니겠어요.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맞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그래프에 식이 있었다라고 하면 x좌표가 기어 나왔으면 당연히 y좌표도 식에다 집어넣으면 기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뭐 여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당연히 여기 만나겠죠. 연결돼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결해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거 넘어가서.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되게 잘 못 봐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접할 때. 자, 요게 어디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거냐? 내심의 성질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패러디들입니다. 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외심이요. 내심은 사실 이거 갖고 나머지 뭐 이것저것 응용하시면 되고요. 자, 외심은 삼각형의 바깥에 원 그려져 있는 거죠. 외심의 성질은 많이 나오니까요. 자, 외심은 이 원의 중심을 갖다가 외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당연히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서 같다가 되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지겠죠.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겠죠? 뭐 얘는 반지름 그려서 문제 푸니까 외심은 그냥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반드시 중점이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중점을 연결했을 경우에 얘랑 중점을 연결했을 경우에 요게 무게중심하고 굉장히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선을 2등분해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당연히 여기를 또 2등분을 해서 여기를 지나가는 선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아나 보나 마나 그냥 요 선을 잡으면 이거는 안 거도 당연히 여기는 같아지는 거예요. 요게 무게중심이 되는 거고 당연히 요거 대 요거는 뭐가 됩니다? 2대 1이 되겠죠. 뭐 요게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넓이를 따진다라고 하면 이 넓이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넓이 6개로 잘라버리면 모든 넓이가 다 똑같아요.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요게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이요. 자, 방심은 패스. 방심은 내심의 성질만 잘하셔도 방심은 해결됩니다. 자, 수심이요. 수심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냐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수직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수직 내린 거. 요 점의 중심을 수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심이란 이름을 알 필요는 없어요. 야, 우리가 뭐 수심 여러분들이 수학 강의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심이라는 말을 알 필요는 없는데 여기다 수직 꺼놓고 여기다 수직 꺼놓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중점을 연결한 경우 요거를 구분하시면 돼요. 얘는 몽땅 다 뭐로 푸시는 거냐면 넓이로 푸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삼각형의 넓이죠. 절반. 그 다음에 당연히 이거 곱하기 이거도 삼각형의 넓이를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식이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이 같다 이렇게 문제가 풀립니다. 수직으로 떨어진 경우에. 그러니까 넓이로 푼다라고 잡아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삼각형의 오심이 정리가 됐으면요. 각의 이등분선이요. 각의 이등분선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이거잖아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각을 이등분했다라고 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근데 사실상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 다 어떻게 푸시는 거냐면 원리가 다 이거예요. 어디선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각의 이등분선 문제는요. 어디선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주느냐? 이것은 평행선의 성질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이 각의 이등분한 이 선이 있죠. 얘랑 평행한 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랑 평행한 선을 여기다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기랑 평행한 선을 만듭니다. 이렇게. 요게 평행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은요. 평행선을 이용해서 어디선가 이등변 삼각형을 만든다는데 그래서 얘를 연장을 딱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음 단으로 넘어가는 평행선의 성질을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얘랑 평행하다 그랬어요. 얘랑 평행하면 요 각과 요 각은 같죠. 동위각으로 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각과 이 각도 같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얘랑이 무슨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가 요 길이랑 같다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얘랑 평행선의 성질 때문에요.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는 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요게 각의 이등분선일 때 요게 자, 그래서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성립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요. 네, 평행선의 성질이에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얘랑이 평행하다고 얘기를 합시다.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2고요. 이 길이가 3이었다고 그러면 자, 이거 대 이거는 2대 3이죠? 그럼 당연히 이거 대 이거도 몇 대 몇이 되게 됩니다. 2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평행할 때 얘기입니다. 얘가 평행하다면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중점이었다 그러면 중점이었다면 이제 얘랑 같으면 당연히 얘랑도 당연히 같은 의미인데 이걸 뭐라고 합니다?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하는데 이때 자, 얘랑이 1대1이고 얘랑이 1대1이라고 그러면 이거랑은 당연히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2배가 돼야 되는 것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이거를 참자. 자, 사다리꼴로 갈게요. 자,
자, 얘랑 얘랑이 평행하다고 합시다. 자, 얘랑 얘랑이 평행하다고 했을 때 저는 머릿속으로 사실은 무슨 짓을 하냐면요. 얘랑 평행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저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인데 여기가 5였어요. 여기가 3인데 여기가 5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수치로 갖고 할게요. 그 A, B 갖고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딱 평행선 하나 떠잘라서요. 여기가 만약에 K 대 여기가 2K였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줬다라고 칩시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요렇게 잘라버리시면 돼요. 요렇게 잘라버리시면 자, 여기는 당연히 3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3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거 대 이것은 1대 2니까 이거 대 이것도 1대 2가 될 거고요. 그럼 이거 대 이것은 뭐가 되겠으면 1대 3이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이 6일이니까 그걸 더해 주시면 답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얘기인즉슨 이래요. 사다리꼴의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자, 일단 삼각형에 이거는 별로 안 어렵다라고 하면 요것을 사용하게끔 얘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로 볼게요. 만약에 사다리꼴이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어요. 평행하지 않으면 사다리꼴이 아닙니다. 당연히 평행선이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생겨먹었고 여기가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여기다 중간에다 선을 하나 딱 걷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K이고 여기가 3K였다. 이렇게 중간 잡아놓읍시다. 그럼 이거 갖고 성질을 갖다 여기도 평행선의 성질이면 얘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럼 삼각형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 이것이 2대 3이니까 이거 대 이것도 2대 3이겠죠. 그러면 이거랑은 당연히 뭐겠어요? 이 길이의 5분의 2가 되겠죠. 이게 A였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대 이것이 3대 2니까 이거 대 이것도 당연히 3대 2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랑은요 5분의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걸 B라고 놓으면 5분의 3B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이거를 갖다가 괜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는 뭐고 이렇게 정리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자, 얘를 할 줄 알았다라고 하면 얘를 그거를 이용하게끔 만들어 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수직을 잘라 버려 가지고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맞죠? 혹시나 나중에 수학을 가르치고 싶으신 분들 뽀대나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 평행선이죠. 평행선을 갖다가 망치로 퉁퉁퉁퉁퉁퉁 쳐버릴게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얘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얘가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직선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거 대 이것이 2대 3이죠. 그럼 이 점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죠. 이 점이 얘랑을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맞죠? 그럼 2대 3으로 내분하잖아요. 뭐를요? B하고 A를. 더하니까 5분의 2A 더하기 3B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거 보죠. 망치로 두드려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얘를 X축이라고 생각해버리고요. 그럼 여기 직선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결국 이 점과 이 점을 갖다가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요. 이 길이를 Y좌표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좀 전에 지금 얘기해 준 건 나중에 이제 수학 갖고 혹시나 과외할 때 먹고 살으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뭐 괜히 머리 좋은 애들 가지고 나 부산 영재고 갈 거예요 이런 애들 약호 죽일 때 쓰세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쉽게 여러분들이 수능 보실 때 편하게 보시려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 두 개로 자르시면 된다는 거예요. 사다리꼴의 문제는.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셨죠? 자, 대각선이 직교하는 삼각형 버립니다. 피타고라스 때려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의 길이에 관련된 얘기 다 버립니다. 방심 다 버립니다. 원중각과 중심각, 정리와 역 다 말씀드린 거예요. 됐고요. 근데 되게 골치 아픈 게 마지막 하나인데요. 요거는 또 얘기를 안 해주고 갔다가 또 수능에 나오면 내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얘는 꼭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나머지는 제가 대충 설명을 했어요. 외심 성질 잡고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가 접하는 성질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접선에서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요. 이 각의 크기가 이 각의 크기랑 같아요. 이제 오랫동안 안 해서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근데 요거 삼각함수 같은 데서 써먹기 되게 좋아요. 여기다 축 하나 딱 해놓고 축 하나 딱 그려놓고 여기 점 좌표 찍어놓고 막 이렇게 문제 내기도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의 사인 값하고 이것의 사인 값이 같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사인 여기서 세타 값 주고요. 이때 여기에 세타 값이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요것의 세타 값과 요것의 세타 값도 같습니다. 접할 때. 반대쪽이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는 게 요거 이런 식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삼각형은 이렇게 중심에다 그려놨더니 이거랑 이거랑 같다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것이 원에 내접했을 경우에 얘랑이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요 역을 때렸을 때도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이 각의 크기가 세타인데 이 각의 크기가 세타였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되면 얘도 원으로 여기 가능해져요. 그러면 여기에 접하게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원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접선이 되게끔. 이게 접선이 되게끔 원을 그려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게 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근데 또 했다가 이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사실은 내가 잠을 못 자요. 얘기를 해줄 걸. 내가 얘기해줬는데 니네가 틀리면 승질나서 잠을 못 자고요. 이걸 얘기를 안 해줬는데 수능에 나오면요. 내가 마음이 아파서 잠을 못 자요. 그냥 얘기를 해주고 가야 돼. 혹시 나올지 몰라서.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삼각형하고요. 그 가가구의 문제인데요. 요거 되게 조금 중3 때 만약에 이걸 배우셨으면 되게 고난이도 문제라고 배우셨던 문제인데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었을 때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찍어요. 요 공식 어려워요. 이등변 삼각형에 선을 아무렇게나 하나 찍었습니다. 이렇게. 이때요. 여기서부터 양쪽 거를 곱한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일 경우에 양쪽 거를 곱한 것은요, 요거 곱하기 요게 나오게 돼요. 어렵죠, 요거는. 이건 많이 안 쓰는 사람들은 잘 안 쓰는 패턴이거든요.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요거를 갖다가 거꾸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길이랑이 이등변일 때라고 얘기를 했죠? 얘가 이등변이면 잘 보세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이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같죠?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하고 이쪽으로 연결하면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요 호의 길이랑 이 호의 길이가 같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원주각과 원주각은 같아지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을 갖다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이놈을 위아래를 뒤집어 버리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각을 똑같은 각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것은요,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이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도 같으니까 이 문제를 뒤집으면 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 거를 곱한 것은 이거는 똑같아요. 양쪽 것을 곱한 것은이에요. 근데 여기는 xx니까 x의 제곱은 이렇게 되죠. 여기도 양쪽 것을 곱한 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식은 이렇게 돼요. 변까지 원까지예요. 자, 이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양쪽 거를 곱한 것은 변까지 원까지예요. 그래서 양쪽 거를 곱한 것은요, 변까지 원까지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갖다 섞어놓고 보면 이래요. 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이쪽에서 보면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예요. 화면부터 원까지. 이게 왜 그러냐? 다 닮음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더럽게 깁니다. 더럽게 길어요. 닮음으로 증명 한번 해주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증명 하나 해준 거고 결국 공식 하나만 남아요. 공식이 이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 이거 증명해서 뭐에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요거는 혹시나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제가 정리만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일단 전체적으로 도형에 대한 거를 갖다 쫙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 갖고 문제 살짝만 풀어보고 갑시다. 풀어봅시다. 이걸 1번, 2번서부터 풀으라고 하면 승질내겠지? 1번부터 풀까요? 자, 1번 하나 풀어봅시다.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자, 볼게요. 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다 풀어라 이게 아니고요. 접근을 어디까지 했느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도형은 그 접근을 얼마큼 했느냐의 문제거든요. 뭐 요거를 제가 세타라고 놨어요. 그냥 AFC. 여러분들 아마 비슷하게 놓으셨을 거예요. 그럼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1이다 라고 나왔을 거고요. 당연히 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3이다. 여기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길이는 10이다 라고 했는데 제가 써놓은 거 보면은요. 얘랑 평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같다 당연하게 나왔으니까 제가 미지수로 x 동그라미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랑도 평행하고 이 선을 놓고 보니까 그럼 얘랑의 각은 당연히 같은 각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파이, 여기가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도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하는 순간에 머릿속으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있고요. 길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 각하고의 관련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x는 분의 10은 이 r이니까요. 10 루트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사인 법칙이 이 삼각형 뜯어놓고 이걸 외접원의 반지름하는 순간에 당연히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 떠오르니까 식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물이 흐르듯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도형을 푼다라고 하면 물론 아주 어렵게 뭐 하는 수도 있겠지만 여기까지 물이 흘러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sin x는 루트 2분의 1이니까 그럼 x는 45도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당연히 45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을 줬잖아요. 코사인 세타 값을 줬으니까 사실은 이 값을 준 거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변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L은 10 루트 2다라고 하는 식이 사인 법칙에서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마주보는 각과 변이니까. 그러면 그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 값이 되나요? 맞죠?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사인 세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루트 10분의 3이니까 3분의 루트 12. 그러면 여기서 3 곱해주죠.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그럼 6루트 5가 되네요. 이렇게 변하고 있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뭐다라는 거죠. 닮은 이가 같고 45도 같고 이 각도 같으니까 당연히 닮음으로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되셨는가요? 자, 그러면 뭐 하나만 잡아주면 되는데요. 여기가 직각이네요. 그럼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당연히 45도가 되겠네요. 수직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정보는 됐고요.
그럼 모르겠으면 이거 x라고 봅시다. 여기는 x일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x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당연히 요 길이도 x 루트 2가 되겠네요. 이거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이 45도 있으니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이 길이 기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 길이가 기어져 나오면 이 길이가 기어져 나오면 이 길이 기어 나오고 이 길이 기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길이들이 기어 나왔다면 자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로 하니까 비례식 뜰 때는 이 길이가 기어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쭉 파생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천천히 요거 근데 그 다음에 계산이 넘어가는 거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이 도형 문제를 볼 때요. 정보를 얼만큼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편하게 풀고 못 풀고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는 순서를 좀 바꾸자. 3번을 먼저 갑시다. 자, 3번 문제 한번 또. 자, 여기선 이게 편한가가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이 값과 이 값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잘 하셔야 돼요. 이 코사인 C가 5분의 3이라고 하는 순간에 코사인 A를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으면 여기서 시간 굉장히 많이 단축되죠. 왜냐면 얘랑 얘랑 더해서 180도가 되는 애잖아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코사인 값은 부호를 바꿔주시면 돼요. 얘각은 플러스고 둔각은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써버리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부터 사인 A는 그럼 5분의 4. 사인 값은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두 개가 같아요. 90도에서. 자, 그러면 이 길이는 코사인 법칙 쓰면 이 길이는 금방 나오잖아요. 해결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사인 법칙 쓰게 되면 반지름도 끝나는 거죠. 사인 이거분의 이거니까.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4번 문제 풀어볼게요.
됐나요? 네. 일단 요거는 여기 정삼각형인데 3분의 파이 안 쓰는 사람들 정삼각형 3분의 파이 안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여기는 일단 K 값이 기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수치들이 다 나왔으니까 요것을 C라고 놓고요.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C 값이 금방 나오죠. 그렇죠? 그럼 코사인 C가 나오니까 사인 C로 바꾸면 2분의 1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사인 C 이래버리면 넓이로 끝나는 거죠. 되셨어요? 얘가 좀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갔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 얘기 안 해주고 나면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해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자,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여기다 직각 안 그리신 분들요 반성하셔야 돼요. 직각 그렸나 보세요. 안 그리신 양반들 있을걸?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지름 떴는데 직각 그리는 거 버릇 안 돼서 그래요. 직각 떡하니 잡아놨어요. 근데 여기가 직각인데 이등변이니까 이거 45도 혹시 안 잡아놓으신 분 반성하세요. 직각이니까 당연히 45도죠. 그 다음에 여기 피타고라스니까요. 4, 4, 16에다가 더하기 4, 20이니까 이 길이가 2루트 오니까 여기가 루트 5네요. 반지름은 이 길이가 2루트 5잖아요. 이것도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저 이거 문제 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문제를 푼다라고 인식하시면 안 돼요. 이건 문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길이도 겨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됩니까? 심심해서 그냥 계속 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2루트 오니까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가 루트 10이 되나요? 맞죠? 심심해서 지금 다 쓰고 있는 겁니다. 구하라는 게 뭔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러분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는 거 동의되세요?
맞죠? 왜? 아까 제가 그랬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으면 이것의 원두각과 이것의 원두각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죠? 문제가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이게 혹시나 싶어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거 잡히셨어요? 근데 직각에 반 잘랐으니까 이것도 45도가네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게 45도 나왔으면 이 길이 구하는 건 1도 아니네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아까 그거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문제를 내버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갖다 적용 들어가기 전에 도형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갖다 이건 아무 때서 긁고 와도 되거든요. 중학교 때 아무거나 긁고 와도.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갑시다. BC는 그냥 가볍게 튀어나왔네요. 그럼 BD도 금방 나왔는데 BC 금방 나오고 PD 금방 나오고 뭐요? 별문 없이 나왔네. 자, 그러면 7번으로 가겠습니다. 해보실까요? 자, 일단 여기가 120도고 여기다 사각형을 만들면 더해서 180이니까 60도까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중심각으로 내려갔으니까 여기가 120도가 되는 거 큰 문제 없죠?
그럼 이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120도 해주니까 이 넓이는 끝장이 났잖아요. 그럼 밑에 것의 넓이죠. 밑에 것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AB 곱하기 사인 120도를 해주면 되는 거야. A 곱하기 B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네요. 근데 A 더하기 B 값이 2루트 5라고 돼 있는데 A 곱하기 B는 뭐냐? 그럼 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뭐 줬죠? 반지름 줬죠? 그럼 뭐 쓸 수 있죠?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 길이가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왜요? 사인 120도 분의 A는 2R이 될 테니까. 그럼 A는 2 곱하기 사인 120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길이는 루트 3이라고 변화합니다. 맞죠? 그럼 A하고 B의 관계식에서 보면 이거는 관계식만 하나 더 나오면 되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쓰게 되면 A, B의 관계식이 하나 또 변화오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곱하기 코사인 120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변화올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식칸을 더 만들어낸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형 문제는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위기가 닥치면 극도로 단순화하세요. 극도로 단순화하세요. 다른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이러지 말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했네. 처음 반지름 줬네. 만약에 반지름 줬는데 사인 법칙 이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안에 들어가서 헤매고 있다 보면 왜 여기 안에 들어가면 요식을 어떻게 구하자면 여기서 막혀요. 여기서 머리를 털고 전체적으로 넓게 바보로 타셔야 됩니다. 얘가. 자, 그러면 아까 빼놓고 온 문제 한 문제만 풀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로 해봅시다.
자, 이 문제는 일단 대충 어디로 가야 될지 해석만 하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요. 일단 평행선이 있어서요.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고 저는 일단 써놨어요. 그 다음에 요각과 요각이 같다라고는 일단 머릿속에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수직을 내렸어요. 근데 그럼 얘랑 평행하니까요. 얘 연장선 꺾으면 이 각과 이 각이 같겠죠? 그쵸? 근데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하는 순간에 저는 머릿속에 사인 법칙이 떠올라요. 요놈이 사인 법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죠. 요걸 세타라고 놓으면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죠. A는 이 R이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놈은 사인 세타가 이리로 들어가게 될 거 아니에요. 사인 세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이쪽을 놓고 봤으면 얘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세타죠. 그죠? 그러면 사인 법칙처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근데 사인 세타나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같은 값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를 쓰셔도 상관없잖아요. 자,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자, 사인 세타분의 B는 2 라지 R이다라는 식이 될 거고요. 여기는 그럼 당연히 또 사인 세타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B는 2R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 나온 게 무슨 얘기가 되어 있냐면요. 4R 제곱 빼기 R 제곱의 사인 제곱의 세타가 51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게 5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빼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B제곱 빼기 A의 제곱이 51이다. 이제 이런 식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요. 지금 여기가 1대2니까 이거 대 이거도 1대2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는 아까 2분의 1이라 그랬고요. 그럼 이거 대 이것이 1대2니까 이거 대 이거도 1대2가 되니까요. 여기는 2분의 1이 나오고 여기는 1이 나오게 돼요. 요렇게. 여기가 전체가 아까 1대3으로 내분한다 해서 2분의 1이고 2분의 3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K고요. 여기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값, 사인 값이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2분의 3이라고 주어질 거고요. 그럼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일 거예요. 버립시다. 버리자. 이 다음부터는 근데 이 다음부터는요. 이제 비례식 갖고 이제 식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해석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석은 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을.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 앞 시간에 오늘 풀었던 것 중에서 뭐 안 됐던 거는 또 이어서 질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점짜리 중에서는 저거 아니다. 다음 주에 중에 니네 모의고사 끝난 다음이죠. 다음 주에 5월 모평 그 모의고사 갖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적분 앞부분에 한 40문제 정도, 적분 40번까지 풀어갖고 오세요.